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심지어는 무슨 뭐 외교통일위원장, 상임위원장도 한 분인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앞에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칭송하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연단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금 뭔가 국민의 아까 주류질서 코어칭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은 코어칭이 안 될 거예요. 왜요? 원래 양복 입은 침팬치였거든요. 아 원래부터. 근데 저의 20년지기 전두환 때부터 그랬잖아요. 20년지기 친구가 지금 태극기 부대가 됐거든요. 아 진짜로? 이재명, 윤석열 대선 시기부터 애가 이상해지더니 걔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였는데 최근에도 극우 발언을 일삼았던 그 스타일리스트 그쪽 패밀리예요. 근데 이들은 알죠. 빨갱이가 없다는 거 다 알지만 이들이 원하는 거는 아주 약간 천박한 이익 집단이에요. 계급 사회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살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양복 입은 침팬지가 무섭다. 맞아요. 예.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천박한 이익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뭐 나치 히틀러나 이런데 굉장히 많이 비유하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게 전체주의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사회의 불만 세력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독일이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일종의 그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참전 용사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우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대공황이 일어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위기감, 뭐 전쟁 어떤 배상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종의 사회에 투사되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대한 증오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내가 못 되고 있는 거,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도 화풀이를 해야 되는 대상을 찾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치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는 그 사회주의자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성소수자, 사회 약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 그러다가 유대인까지 절멸하는 이런 상황까지 네. 가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독재가 일어나니까 전 국민이 다 전쟁터에 뛰어들어. 다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우리 가족도 죽고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점점 극단화되는 거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그걸 표출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짜 뭔가 뚜렷한 지향이 있거나 이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불만으로 누가 싫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종교 집단화되어 있는 것 같은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회에 당연히 위해 세력이 될 사이비 수 있다고 종교가 봐요. 말씀대로 맞아요. 그런 네. 권력지향적인 태도들이 정당 정치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 자 보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한테 화냅니까? 김상욱,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한테 화내죠. 네. 근데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똑같은 의견을 표출한 조경태, 안철수한테 찍소리도 못하잖아. 그런데 이제 김상욱 의원한테 탈당을 제안할 게 아니라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탈당을 요구해야죠. 제명을 요구해야죠. 진짜. 예? 탈당하라고 해야지. 예? 처벌해야죠. 그 사람은 내란 선전 이런 잠꼬대 거. 김민전 아닙니까? 진짜 무슨 이거- 그런 사람이 아니, 세금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지금 뭐 출석하기 전에 최상목 고단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네. 진짜 이분도 희한한 분이에요. 왜요? 왜냐면 네. 지난 5일 날 무슨 담화문 같은 걸 발표했잖아요. 살다 나 경호처장이 하는 것도 처음 봤네. 그런데 그때 본인이 위헌 위법한 체포영장은 막아내겠대. 자기들 보고 윤석열 사병이라고 하지 말해. 아니 본인이 법원 판사예요? 아니 본인이 100번 양보해가지고 본인이 법률가도 아니면서 쥐가 무슨 자격으로 이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위헌이네 위법이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이제는 막상 오늘 출석을 하면서는 대통령 격에 맞게 대우를 해달래. 아니 격에 맞게 우리가 소환하려고 통보했잖아요. 대통령 측에서 무대응했잖아요. 잡아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본인은 대통령 측과 최상목 대행 측에게 제3의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을 했대. 아니 본인 말로 위헌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면서 왜 제3의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지. 저는 네. 박종준 그 전 경호처장 빨리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사직서 제출의 의미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간에 3회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수준이었고 네. 뭔가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의 스탠스는 뭔가 결사항전 분위기였는데 오늘 박종준 대행이 출석을 했고 심지어 나오기 전에
누구에게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까? 권한대행에 냈다고 네. 했잖아요. 그 얘기는 네. 뭔가 난파선에서 지금 자기 먼저 뭔가 좀 나오는 느낌도 없지 않아요. 뛰어내려. 본관님. 네. 아니 경호처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사람한테 왜 사직서를 내지? 그러니까 내기가 웃기지 않나? 아니 지휘할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뭔 사직서를 내요?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면 안 받을 거죠. 갖다 저는 사직서를 받아주거나 그러니까, 사직을 지금. 수리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네.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네. 이 그럼 한번 정도면 보죠. 사직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윤석열 더 이상 보호 못하니까 제발 나 아니야 범법자 아니야 안 되고 절대 싶어. 그거 아니고요. 살려줘서는 안 돼. 제가 지금 그냥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최상목이 이거 받아줄까? 첫 번째로 그 생각 들고요. 왜냐하면 자기 모술에 빠지게 되거든. 둘째로는 박종준은 저거는 벽돌 깨기 하듯이 하라는 의미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체포영장 자기한테는 지금 벌써 3번째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3번 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공수처랑 같이 가서 영장을 집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박종준이 있으면은 너 일로 와. 체포영장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당신 체포하러 왔어?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이 절대 못 막아. 왜냐하면은 경호처 직원들은 그거는 알아. 대통령의 위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경호처장 위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그걸 막으면은 그것도 또 죄야.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그거 막을 명분이 없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대통령은 목숨을 바쳐서 자기네가 지킬 수 있겠지만 그거 바쳐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근데 경호처장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경호처장을 그냥 잡아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자리에서 기가 다 꺾여버려. 지금 경찰의 전략은 그거거든요. 뭐 경찰 특공대 이런 거 투입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처장, 차장, 본부장까지 너네들 다 나와. 다 체포영장이야. 지휘부 나와. 예. 지휘부만 딱 잡아 끌어 놓으면 경호처 직원들이 무슨 죄야. 그거 다 가족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한번 몸으로 막아볼 테면 한번 막아봐.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못 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박종준이 일단 총대를 메고 박종준은 이걸 조사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직서 냈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장하고 본부장들이 있잖아. 네. 그럼 또 소환 통보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소환 통보하면 막 바쁜데 뭐 이러다가 한 3번쯤 하잖아요. 제가 보면 제 예상이 틀리는가 봐봐요. 그러면 이제 차장이 나올 거야. 차장이 조사 바빠서 못 나왔다가 이번엔 조사 받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요, 바보같이. 그러면서 시간 바로 끄는 체포해야죠.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다 체포해야죠. 그 사람들. 그러면 왜 거꾸로 소환 말하면 요청을 이렇게 해요? 하는 거지. 이들의 전략은 사실상의 내란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 과정이 하나의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 경호처 이렇게까지 해?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을 못 지키겠다고 다 편지 보내고 지금 언론사에 전화하고 엄마한테도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다 분열돼 있는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안 경찰이 좋다는데, 바보가 아닌 네. 이상 그렇게 하면 안 그러니까 되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 넘겨야 될 것 같긴 한데 며칠 내로 빨리 가서 잡아와서 끌어다가 그냥 구치소에 넣어버려라. 네. 딴 거 막 자시고 할 거 없이 그거 경호처 차장이든 뭐든 지네들이 뭐 잔머리 굴리고 이 짓 하게 못하게 근데 저는 얼른 끌어다가 개인적으로 놔버려라 그냥.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내고 출석했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개인 판단이라고도 의심해볼 필요가 왜냐면 있다고 내부에서도 생각해요. 왕따스럽다는 얘기도 좀 알죠. 있었잖아. 일부가. 정확한 거죠. 예. 지금 사실 경호처 내부에서도 박종준 경호처장은 들러리 얼굴 마담도 아닙니다. 그냥 들러리. 정말 실질적으로 경호처를 움직이는 사람은 김성훈 차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박종준 경호처장하고 근무를 했던 분이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말에 따르면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정상인 사람이래요. 맞아요. 예. 합리적인 사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경호처장으로서 어쨌든 본인의 역할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 기자 담화문 발표한 것으로 한 거 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게 이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은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라고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일종의 네. 죄수의 딜레마로 본인이 사직서를 메고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제 김성훈 경호 차장에게도 이제 소환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이 나오면은 이것은 죄수의 그러니까 박종준 혼자서 생각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격을 맞춘 건데 만약에 내일 김성훈 경호 차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네. 저는 오늘의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한 것은 개인적인 이탈, 죄수의 딜레마에서 이제 나는 발 빼겠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그래도 네. 안 된다고 네. 아주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바로 엄벌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엄벌해야지.
박종준이 왜 갑자기 경호처장이 됐겠어요? 박종준 공주예요. 공주고 윤 대통령 본가도 공주고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공주고요. 공주가 드글드글이야. 그래서 사실은 경호처장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어찌 됐든 자기는 그렇게 가지고 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자기 혼자 살겠다고 튀어나왔단 말이야? 아니 그것도 그지 같은 행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이거는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렇게 하고 경호처로 이제 오늘 그냥 긴급 체포 안 해버리면 경호처로 다시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사직서 수리될 어디로 때까지 있을 수 아니 있다. 이제 못 돌아가. 네. 왜냐면 사직서를 냈어요. 그렇네. 갈 네, 곳이 없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수리도 안 됐는데 뭘? 아이 그래 사직 냈으면 끝난 거죠. 수리 아니, 못 아니, 한다니까? 근데 수리 왜냐면은 하기만 해봐라. 이씨. 그 박정준 정말. 처장이 경찰대 이기고 네.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찰하고 뭐 소통을 뭐 긴밀하게는 안 하더라도 대충 분위기는 알 텐데 네. 지금 경찰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네. 강력하게 그렇지. 영장 집행하는 의지가 좀 있어. 예를 들면은 조폭 잡는 형사 기동대, 네. 간첩 잡는 안보 수사대, 네. 마약 자범 소탕하는 마약 수사대까지 지금 집결을 내려가지고 한 1,000명 정도 규모로 진작에 이렇게 갔어요. 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 제가 어제 그 마약 수사대 이런 분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네. 네. 야 헬리콥터 필요도 없어. 야 우리 그래. 무시하지 마. 맞아. 야 걔 해봤자 알아보니까 한 300명 된대. 그러면은 일부러 계속해서 긴장감 준대요. 오늘 들어간다 하면은 힘 바짝 주고 있는데 안 들어가. 그러면은 왜 안 오지 하다가 원래 200명씩 교대를 해야 되는데 200명씩 교대를 하다가 300명씩 하면서 100명씩 쉬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300명 힘주고 있어. 우리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러면은 뭐지 하고 힘 빠져 있을 때 얘네들은 1,000명이 몰려가는 거야. 1,000명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전략을 알려줬잖아요. 4명에서 1명씩 들쳐오고 나오라고. 아니 3명에서 4명에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흔들려가지고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한 2명만 들고 나가면 다 그냥 문 그래서 열어줄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뭐를 챙기고 있냐면 휴대용 화장실 챙기고 있대. 휴대용 화장실도 그래. 딱 그 관자 앞에다 놔두고 우리는 몇 날 며칠이고 우리는 여기서 안 나간다. 너희들 잘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빨리 좀 그러니까 해줬으면 지난번에 좋겠어요. 그 집행이 실패했던 게 차를 못 끌고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레카차라고 그냥 버스 다 드러내고 7대 있다는데 7대 금방이면 드러낸대요. 네. 우리 그 광화문 시위할 때 차벽 세우는 거 봐봐. 전 세계에서 차벽 제일 잘 세우는 나라야. 그러니까요. 버스도 칼각으로 딱딱딱 집어넣는 나라인데 그거 거기 이렇게 돼 있는 버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못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질서 유지 어떻게 할 거냐. 지지자들이 막 움직이고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뭐 몸싸움을 잘하진 못할 것 같아서 별로. 오동훈 처장이 뭐 시원하게 이번에 얘기했던데요. 뭐라고? 국회의원들 막아서면은 체포? 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아니 해야지. 그냥 구치소 직원들만 힘들어져. 귀찮아. 안 체포 제발 안 해도 체포 좀 했으면 되고요. 좋겠어요. 그냥 막고 있으면 돼. 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이제 소집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병력이 얼마큼 온다는 걸 이미 안 상태고 이 정도 병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경호처가 바보도 아니고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경호처는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비는 해도 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왜냐하면 막는 사람의 법적인 명분이 없다는 걸 너무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자기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야? 김성훈, 이광호, 이진아 이런 본부장급 이상 네. 진짜 본부장급 이상 되기 어렵다더만요. 네. 경호처에서 네. 네. 부장까지는 가도 본부장 되는 건 진짜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래요. 그거 김건희나 뭐 김용현이가 달아줬다고 하면은 뒤가 없는 사람들인 거지. 그럼요. 통신병가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딱 해버리면 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짓이야.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네. 경찰이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기회이기도 한 게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관별 신뢰 여부 조사를 했는데 맞아요. 그 여러 가지 기관들 다 조사를 한 겁니다. 헌재가 57%로 오. 1등이고 중앙선관위가 51%로 2등, 경찰이 47% 3등을 합니다. 우와. 검찰 22%, 공수처 15%예요. 여기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만 완벽하게 잘 해낼 경우에 이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거기에다가 네. 국민의힘 이철규 선생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국가수사본부장한테 훗날 생각해라.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형사들이 이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음. 아 이분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짜장면 먹고 짜장면 한 그릇에 3일 버티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챙기고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서 이제 화장실 볼일 보면서 천천히 다 잡아드릴 거니까요. 네. 국민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됩니다. 박종준 사표가 수리됐대요. 댓글에 보니까 속보가 나온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저희가 좀 확인을 수리 좀 해봐야 되기만 될것 해봐라 같은데. 이랬는데 네, 바로 됐대요. 지금 평론가님의 의견과 저희가 전혀 중간에 다른 그 내용은 아마 제가 말했잖아요. 돌아갈 데가 없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그러니까요. 해야 될 네?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어휴, 진짜. 국가 혼란을 막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막는 건지를 모르고 네. 자기는 아직 책임질 뭐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네. 예. 책임질 일을 안 확인해봐야 하겠다고 됩니다. 하는 네. 거 아니에요? 아니, 수리 안 됐어요 아직? 아직? 뭐 그런 내용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절차 중이어가지고 뭐야 네. 지금 저희가 사람 맞으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이라고 네. 말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런 가운데 또 가장 아까 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헌재잖아요. 네. 헌재 이제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이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력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훌륭하고 주옥 같은 말이죠. 근데 굳이 뭐 거기 헌재에서 말 안 해줘도 의대 뭐 전공의들 처단하라고 하고 그게 그러니까. 말입니까? 정치활동 말입니까? 금지하고, 정치활동 예. 금지하라고 하고 이것은 애초부터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이상만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대한민국 온 국민이 보는 그 한 가운데서 총 들고 경찰이 창문 들고 갔잖아요. 질서 유지하려고 창문 들고 총 들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지만 네.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까먹거든요. 계엄은 이미 먼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자꾸 지금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살아날 구멍은 결국 법률적인 어떤 심판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전략은 구속되면 나는 끝나는 거야. 이러니까 구속 안 당하기 위해서 저 짓을 하는 거고 재판도 난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거야. 그렇게 시간 끌다 보면 헌법재판소도 내란 상황까지 가버리고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은 보수층이 이렇게 격하게 반발하고 더 큰 일이 벌어지면 헌재도 사회 혼란을 우려해서 나를 파면시키지 못할 거야. 지금 그 생각, 그 계산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는 자가 노골적으로 내란 상황이니 어쩌니 이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내전. 네. 내전 상황이 그러니까 네. 내란보다 더 심하네. 내전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전을 일으키고 싶은 게 이치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헌재가 이제 수사 기록도 각 기관에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에 헌재 대심 판정에서 네.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우리 우윤혜 씨, 윤석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어디 한번 제대로 시원하게 처음부터 나와봤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핑계 대고 무슨 핑계 대고. 아니 원래는 안 나오겠지. 전략 자체는 헌재에는 나온다 이런 구도를 자꾸 짰는데. 그렇게 큰 이 뭐랄까 허언을 자꾸 그러니까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이중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그 충족이 되면 난 나갈 거야. 당당하게 나는 수사를 받거나 당당하게 나가서 헌재 탄핵 심리 거기 참여해서 내가 나를 변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하나도 그렇지 않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영장이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나 응할 수 없어. 그럼 중앙지검에다가 다시 지검 통해 가지고 지법에서 판단하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사전구속영장 청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전구속영장 청구한다고 쳐봐요. 그럼 나가가지고 자기가 사전구속영장 치면은 조사받으러 갈 거야? 영장 심사를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영장 심사 받으러 네. 갈 거야? 그러면 영장 심사 받으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사전구속영장 치면 구치소 가서 대기해야 돼요. 네. 구치소 가서 대기 안 해. 그럼 어디가 있겠어요? 나 그럼 관저에 가서 기다릴래? 그럼 네. 관저 가서 다시 숨는 거야. 아, 야, 네, 지금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야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를 수리했답니다. 네. 참 이 얘기는 그러면 이제 해설이 좀 이게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의외로 최상목 대행이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을 쉽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진 거냐 네. 하는데
앞에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했고 네. 이번에 사표도 사실 수리 안 하면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민주당은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좀 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잊어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냥 신경을 좀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아니, 그러니까 된다. 예. 나쁜 쪽이든 좋은 아예 쪽이든 생각을 말아야 그냥 된다. 생각을 좀 예. 말아야 되고 그래 어쨌든 헌법재판관 2명이라도 지금 해놨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사를 통해서 파면시키는 거에 대해서 빨리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지 조기 대선이 열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나라가 정상이 되는 것이고 네. 이 이외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지금 득달같이 막 검찰이랑 다 달라 들어가지고 다 조사를 할 거고 이제는 일반 내란 특검도 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계속해서 줄줄이 쫙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지켜보면 될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최상목이 잘했니 못했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스팔트 부대는 무조건 민주당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왜냐면 것처럼 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평가가 안 나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6%예요. 잘 못한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아요. 높아. 그 얘기는 혼종이라는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혼종. 국민의힘 그렇지, 지지자도 싫어하고 그렇지. 민주당 그렇지. 지지자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렇지. 사람이. 최악이네.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님? 예. 맞아요. 보통 맞아요. 우리가 양쪽에서 욕을 먹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정치에서는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최초의 경우인 것 같아. 둘 다 욕 먹는 게 그냥 나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나쁜 지도자라는 거는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제일 나쁜 게 결정을 미루는 거지. 예. 회피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나쁜 그냥 법과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외면했잖아요. 그냥 공무원인 거예요. 네. 그냥 공무원으로 평생 살았고 그냥 공무원처럼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끝내고 난 다음에는 어느 쪽에도 욕 안 먹으면서 다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욕심도 갖고 있지 않나 말도 안 그런 돼.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덕수 그 총리를 굉장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 매듭을 끊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진짜. 대단히 무책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내란 범인이 자기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보수층 눈치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이 사람도 뒷일을 뭔가 자꾸 꿈을 꾸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아니 윤석열한테 네. 쪽지 받아서 난 내가 회의까지 볼 땐- 열었는데 내란 공범으로 이 사람이 자유롭다고요? 그러니까 수사받아야 자기는 돼. 반대했다고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명시적으로 하는 그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예요. 여야 정치권이 이제 빨리 좀 합의해 달라. 또 이런 공정할 맹자를 어제 똑같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배고프니까 밥 건데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인 건데 오늘 보니까 이제 법안 관련된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제 이제 말 그대로 특검 추천권을 네. 우리가 대법원장에게 주겠다고 그렇죠. 야당안이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민주당이 물으니까 특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인데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은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사실은 법무부 장관 대행이 낸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특검법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또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해서 갖고 오십시오. 하나만한 얘기하겠죠. 그렇잖아요. 언제 위헌적이다, 그러니까 위헌이다 아니다를 누가 판단했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줬나? 헌법재판소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자기들이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명분을 갖춰야 되는 거는 결국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 부분이니까 그거를 대법원장한테 추천할 수 넘겼어. 있도록 예. 넘기겠다. 비토콘도 행사하지 않을래. 라고 줘버렸으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수사 기간도 문제 삼고 그다음에 수사 범위도 문제 삼고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민주당은 외환을 왜 집어넣는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어. 난 좀 그거는 좀 아쉽고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다 보면은 외환까지 다 할 수 있잖아. 원래 인지하면 하게 돼 있는 게 보통 특검법이 다 아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란 왜 일으켰어? 그럼 내란 일으키려고 하다 보면 북한의 그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 있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제목까지 미리 정하고 특검이 하나?
수사하다 보면은 제목이 정해지는 거지. 그렇죠. 네. 그걸 왜 안을 꺼내 끄집어내 가지고 또 시비거리를 만들어. 아 근데 저는 그런 말로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게 국민의힘은 이제 뭐 이런 거 반대할 거면 자기들이 발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발의도 안 대안을 하면서. 내놓으면 돼.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저번에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세 가지를 두고 반대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추천권 그리고 야당의 그렇지. 비토권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특검의 숫자가 많다, 기간이 길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자 추천권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 야당의 비토권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특검 숫자가 205명인데 155명으로 축소를 시켰고 기관도.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핑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환죄가 이제 추가된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 지금 벌써 주진우 의원이 딴지를 걸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알았으니까 오히려 너희들 사실은- 잘났으니까 너희들 그 합리적인 거 한번 갖고 와봐. 새로운 이래야 특검법 돼요. 처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똥줄 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198표로 2표 모자랐는데 제3자 추천으로 갔잖아. 그렇죠. 그럼 사실은 우리 기자들이 의원들 많이 통하지 않습니까? 상당수 의원들이 특검 추천 방식만 해소가 되면은 동조할 의원들이 꽤 돼요. 그게 또 마지막 하나가 있어.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예. 그 의원총회에서 음.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당론을 따라주라 해서 그 마지막 한 번 썼어 이제. 마지막에서 썼어.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네. 이게 본인 의지대로 안 된다, 대안 없이 갔다가 만약 통과된다, 이러면은 그냥 리더십이 붕괴입니다. 이제 열어놔야 돼 이제. 당론으로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권성동이라고 하면 저는 빨리 대안 만들어. 대안 예.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일단 민주당 만나가지고 일단 협상을 하면서 좀 시간이라도 끌겠어. 아니 자기네들 계속 뭐 독소 조항이네 위헌적이네 그냥 주댕이 파이트 하지 말고 이제 말하라 이거예요. 안을 가 아니 우리 협상을 할 때 서로 간에 카드를 가지고 와서 그렇지. 하는 예. 것이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생각을 해봐요. 내란 상황이라고 하면 군 관계자만 관계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배우자도 관계돼 있어? 그리고 그 사람만 관계돼 있는 거야? 왜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을 결정하려고 했을까? 들여다보면은 명태균하고 관계가 돼 있네? 명태균 대통령이 가가지고 공천 개입했다고 안 했는데 갑자기 썽을 내기 시작하면서 계엄을 막 발휘하려고 했네? 인지된 사건이 더 생겨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무서워하는 게 그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어차피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 날아가는 거야. 관심도 없어. 이미 다 구속 다 돼버렸는데 뭐. 근데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 거는 사운드 가는 이미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어디로 불똥 튈지 몰라서 겁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도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아니 무슨 김건희 붙잡고 살 일 있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보낼 사람이란 말이야. 감옥 갈 사람이야. 관심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잘못 건드리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지금 불똥이 튈 게. 그거 불똥 안 틀려고 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 민주당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해줘. 그래 다 해줄까? 그래 다 해줘. 그래 빨리 출범시켜. 그래가지고 확 출범시키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김건희 특검 못 하잖아요. 김건희 특검도 그냥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일단 먼저 출발시켜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 끝까지 막지는 못하더라도. 근데 이게 쌍특검법 재표결 했을 때 웃긴 게 뭐냐면 내란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198표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맞아. 예.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196표예요. 투표 차이 나. 두 표가 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김건희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하고 상관이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요. 내란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란은 통과돼도 돼. 어. 특검은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면 그러니까. 나 이거 엮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정당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